반갑습니다. 지금 신분이고 스폰서의 이용 김연선 사장님입니다. 티업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네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원래 강의 준비할 때 강의 예전에 했던 자료들을 이제 짜집기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의 자료가 다 날라간 거예요. PPT 그 USB 파일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급하게 만든다고 지금 머릿속이 하얀데 그래도 한번 실수 없이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킨에 주는 기회라고 해서 뉴스킨이 좀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제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선택을 하고 사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짜장면, 짬뽕? 아니면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예. 선택을 할 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취직을 할 때라든지 또 장사를 준비할 때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선택이 되는데 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보다 내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많이 선택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제가 딱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 일식 주방장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종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셨고요. 저희 큰 고모부님께서 서울의 명동에서 일식집 주방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사촌 누나가 일식 돈가스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 사촌 형이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럼 제가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크면서 나도 요식업을 하겠다라는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에 초등학교 때 이제 장래희망을 적으면 전부 다 요리사거든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다 요리사였어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성장하면서 내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교육 환경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저는 인문계에 나왔는데 인문계가 이제 문과가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식업, 호텔 경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그냥 자연계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과 쪽으로.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줏대가 있고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호텔 경영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환경이 또 그렇게 또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과를 나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대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기술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 호텔 경영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 당시에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호텔 쪽에 계셨으니까 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호텔에 들어오면 얼마 받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직장인들 막 받겠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호텔 경영을 나와서 대학 4년제를 나와가지고 딱 호텔에 들어가면 첫 받는 페이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과에 대해서 공대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취직을 하면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보통 한 공대 출신들은 보통 한 200에서 300 사이를 받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공대를 가고 있더라고. 환경은 이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 환경에 의해서 저는 이제 공대를 가게 됩니다. 공대를 가게 되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학교 성적이 좀 좋았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졸업학점이 4.0이었거든요. 잘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취직에 목말라 있었어요. 취직해야지.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력서를 써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타이틀이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학교 타이틀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보니까 이력서 넣을 때마다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고려제강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아버지 자영업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취직을 하면 그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뒤에 환경을 떠나서 부모님의 그런 배경을 떠나서 그냥 딱 직장인들 뭐 봤을 때 대기업 다니는 친구보다 잘 살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래 일주일에 내가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걔보다
일주일에 걔보다 사고 싶은 거 좀 덜 사면 되지. 그러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살 수 있겠지. 근데 걔들보다 절대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아 그래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지금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장사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입사를 요청받았던 고려제강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제 가게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랑 저랑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호텔 주방장이셔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손님이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컴플레인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딱 나갑니다. 홀로 나가서 가세요 이래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가세요 이래요. 그럼 손님 당황하잖아요. 당신은 내 음식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로. 약간 프라이드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손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나오지 말라 하고 제가 그때부터 가게 운영을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1년 만에 가게 연매출 1억을 올리게 됩니다. 그 원래 기존 매출에서 1억을 더 올리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신이 나신 거죠. 아 장사에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우리 아들 잘한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막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깨에 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 장사 해야겠다. 내가 아무리 1억이라는 돈을 더 아버지한테 벌게 해줬는데 내한테 주는 건 월급밖에 없고 아니 돈 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장사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로 남포동에 그 대형 신화 옆에 쪽골목길 아시나요? 네. 거기 가면 요식업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가 약간 핫한 거리인데 거기 2층 3층짜리의 건물에 제가 바로 계약을 해버려요. 아버지 몰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 잘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딴 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사촌 형을 불러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장사 시작하려고 보니까 한 2억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은 당연히 몇 푼 없죠. 한 1, 2년 제가 장사해보고 물론 자영업의 경험은 10년 정도 있었지만 제가 운영해본 건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은행 대출에 아버지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촌 형이 딱 내려와서 목도 좋고 다 좋은데 네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잘못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형이 그래 맞다 잘못될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같이 무너진다. 잘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계약금 날리고 가게를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거는 서면으로 갑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뉴스킵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와이프를 통해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어요. 이소희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뉴스킵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소희 사장님이 은행을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 은행을 다니면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돈독이 아니라 돈을 세고 얼굴을 만지다 보니까 얼굴에 돈독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스트레스였고 피부에 투자한 금액이 그래 많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나니까 피부과 내일 다시 가더라고요. 해운대에 유명한 피부과예요. 해운대 신도시에 유명한 피부과를 갔는데 한 달 1년에 뭐 몇백만 원 패키지 이런 걸 끊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와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3년 동안 1,000만 원 정도 넣었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3년 뒤가 되던 해에 와이프한테 이제 그만 온나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레이저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충격이 휩싸인 거죠. 나는 이 레이저 없으면 밖에를 못 나가는데 못 타게 하니까 와이프가 막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양정에 있는 한의원에 등록합니다. 미용 한의원. 약을 먹고 치료 침 맞아서 피부 좋아지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우리 넷미인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꿔주는 그런 넷미인에 나왔던 한의사가 차린 한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만 원 패키지를 끊었어요. 자기는 싸다고 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뒤에 없어졌어요. 돈을 들고 다 날라버린 거예요. 한의원이. 전국에 있는 한의원 프랜차이즈가 한 대여섯 군데 있었는데 다 날랐어요.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뭐 난리 나고 100만 원 그대로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단체 소송이 걸렸는데 100만 원이라니까 그냥 소송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희 사장 그때 소송에서 빠졌고 이제 또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반 병원도 못 하고 한의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SNS를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유명했던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서핑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에 만났던 게 이제 저희 스폰서사님이 이제 효원 윤 선사님이었어요. 윤 선사님이 갈바닉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딱 보고 그거 뭐예요? 댓글 단 거죠. 그래서 피부 갈바닉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 보니까 찾다가 이제 윤 선사님이 보였던 거죠. 저희가 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SNS로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댓글을 달고 오세요 이렇게 소희 사장님 살게요 하니까 오세요. 아니요 살게요 오세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 사장이 답답해가지고 센터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제품 사갈게요. 아니 대본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제품만 사갈게요. 아니 관리 받으세요.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한 시간 더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관리를 받았죠. 근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관리를 받았는데 3개월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소희 사장이 그때 이후로 투잡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잡을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피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데 요즘 은행 잘 안 가시죠?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 잘 못 마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참 신기한 거 주기적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소희 사장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막 도둑이 올랐던 애가 갑자기 피부가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뭐 썼어요? 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희 사장이 저는 잘 모르겠고 윤 선생님한테 연락해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잡이 시작됐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한테 뉴스킨 비즈니스를 투잡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하니까 그때 당시 저한테 아메이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메이 알지. 우리 주방 아줌마 아메이 투잡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아메이 알면 됐다. 아메이 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내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라라고 신경을 안 썼어요. 솔직히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벌어지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해라 그랬죠. 돈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중요했던 거는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기 때문에 돈 더 버는 거에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벌어라, 더 벌어라, 100만, 200만 벌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천청병력 같은 이제 소식을 저한테 전하게 됩니다. 80만 원 벌고 있는 애가 갑자기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 돈 더 벌 거라, 뉴스킨 졸업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였던 입장으로서 잘하고 있는 은행을 그만두고 뉴스킨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진짜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얘가 진짜 정말 빠졌구나.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훅 빠졌구나. 얘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티 뉴스킨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품수라는 거 절대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주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리는 가정에서 소희야 진짜 안 된다. 이 집안 다 말아먹는다. 니 지금 그래도 연봉이 5,500인데 이거 지금 80만 원 1년 계산해봐야 돈 1,000만 원 안 된다. 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말렸거든요. 근데 그랬던 때 소희 사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니 프로슈머가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프로슈머 뭐지? 일단 모르겠다. 근데 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이 밀레니얼이 뭔 줄 아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던 거예요. 제가 경제학 단어를 딱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니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말리는데? 근데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큰일 났다.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희 사장이 그때 저한테 책을 던져줍니다.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을 던져주는데 그걸 파이프라인 우아? 그걸 딱 그냥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큰 돈은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부자는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소희 사장한테 책을 하나 더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됩니다. 부자 아빠들이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자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냥 열심히만 살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놨대요, 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생 부자들이 생기지 않고 기존의 부자들이 계속 부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삶을 살던 환경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만 살지 부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뉴스캔을 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소희 사장이 또 저를 좀 잘 교육을 했어요. 데이트 하려면 세미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은행을 다녔고 제가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평일엔 아예 못 만났고 주말에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만날 수 있었거든요. 3시 이후에도 저는 장사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피곤하잖아요. 금요일날 딱 일하고 토요일날 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저한테 숙제를 내줘요. 센텀 10층에 가면 11시 강의가 있는데 듣고 온다. 그럼 내가 오늘 데이트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트 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주식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좀 했었는데 주식을 하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는 거죠. 살면서 이런 그래프를 처음 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아버지랑 같이 주식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그래프를 보여줬던 거죠. 승진아 이거 보고 와 대박인데 이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오로지 감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감이 오더라고요.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재무제표 이거 제가 썼던 대우증권의 그 이트레이닝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뉴스킨에서 친 거예요. 다 나오는데 안타깝게 미국 회사예요. 제가 영어를 모르더라고요.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재무제표란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농협투자증권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승철아 이거 좀 파악해도 하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더니 자기한테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한테 이때까지 주식을 물어봤던 사람들이 많대요. 그 자그마한 주식 투자해가지고 확 벌려고 자기한테 이때까지 재무제표 들고 온 사람 중에 가장 탄탄한 재무제표다. 좋다. 진짜 회사 좋다. 근데 투자는 좀 보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투자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2014년도에 중국에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아버렸어요. 중국에서. 우리 뉴스킨을 막은 게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았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네트워크 회사 자체가 주가의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하길래 알겠다 참고할게 하고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살짝 부정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DMB라는 신용도 회사에서 우리 뉴스킨을 신용을 평가한 건데 뉴스킨 재무제표가 강하고 5A1이다라고 하길래 최고 좋은 등급이거든요. 뭐 코카콜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뉴스킨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믿었을까요? 저는 이걸 믿은 게 아니고 이 회사를 믿지 않았어요. DMB가 뭐길래 지가 뭐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뉴스킨에서 이런 회사 살짝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엄청 부정적이었죠.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신용평가사다. 네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믿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포브스 잡지에서 사야 될 주식으로 뉴스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포브스 잡지는 우리가 이제 심의가 좀 두터운 잡지잖아요. 경제학 잡지인데 여기서 뉴스킨 주식을 사라고 하면 분명히 만약에 잘못된 회사라면 자기네들 타격을 입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신뢰 있는 회사 탑 100에 뽑혔어요. 그 중에서도 5등을 하게 되는 거죠. 100개,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회사 100개 중에 5등을 하게 됩니다. 96점으로. 정말 믿을 만한 회사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 2013년도에 제가 주식을 그래프를 보고 2014년도에 제가 뉴스킨 주식을 삽니다. 뉴스킨 모를 때 주식을 사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킨 주식을 사자마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결혼 자금을 제가 넣었는데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욕 증시라는 게 밤 11시부터 주식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침까지 이제 우리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치겠다.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소희 사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소희야, 큰일 났다. 내 자금 다 날렸다. 어떻게 하노? 내 이제 큰일 났다. 내 니랑 결혼 못하겠다니까. 와이프가 뭐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같이 큰일 났다. 우리 어쩌나 이게 아니라 잘 됐네. 내 지금 얼마 보내주면 되노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투자했던 금액을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사라. 딱 돈을 받자마자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 결혼해야겠다. 내 앞에 이 사람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희 사장한테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30불에 산 주식을 60불에 팔게 됩니다. 그때 좀 이득을 많이 봤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뉴스킨을 계속 알아보는데 제가 어차피 뉴스킨을 할 것 같은데 소희 사장님 뉴스킨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찰나에 미국에서 본사를 투어하는 그런 이제 컨벤션이 열린다 하길래 따라가 봤어요.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컨벤션을 따라가게 됐고 컨벤션에 가서 제 마음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는 부자들은 제 주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사촌형 제일 큰 집은 잘 살아요. 제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이 제일 큰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100에 한 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 주위 환경에서는. 근데 뉴스킨 컨벤션에 딱 갔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모르는 다른 곳에는 이렇게 부자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라는 걸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고 뉴스킨 비즈니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컨벤션을 갔다 와서 소위 사장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장사를 그만두고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전업한 지 한 3년 반. 올해 이제 또 미국 본사를 투어하는 그런 이제 컨벤션이 열리는데 딱 갔다 오면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AI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바둑만큼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세돌이 비기기만 했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 알파고가 붙었어요. 이세돌이 이긴 알파고와 그 알파고에서 그 진화된 알파고 제로가 붙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 제로가 100점 100승을 한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직업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구글에서 만든 무인 자동차예요. 사람이 들어갈 자율주행 자동차죠. 지금 차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이 이미 일반적인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어요. 반자율주행. 법으로 자율주행을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이미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딱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존에 운전을 가지고 있는 업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택시기사 없어지겠죠. 그 다음 트럭기사, 버스기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랑 자동차만 연동시켜놓고 여기서 만약에 건설업자라면 여기서 트럭에다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놓고 출발시키면 그때부터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트럭기사는 없어질 거고 내가 택시를 탔는데 내 목적지만 내비게이션 치면 그냥 그 택시는 가는 거예요. 그럼 택시기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여기 안에 이제 명견만리라는 KBS 방송국에서 한 명견만리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직업들이 없어진대요. 근데 여기 요리사 있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프랑스인가 영국의 어디의 호텔에는 로봇가 코스 요리를 만드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만큼 요리사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은행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1층에 좀 넓은 그 상가는 다 뭐였나요? 은행이었어요. 맞죠? 좀 큰 평수는 다 은행이었거든요. 지금 1층에 은행 볼 수 있나요? 전부 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전부 다 CD기로 바꾸고 직원들 계속 자르기 시작했죠. 시티은행이 전국의 80%의 영업점을 없앴어요. 101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했죠. 난리가 났어요. 이때 데모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은행권은 다 그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퇴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기계발 지금 혹시 은행 가시는 분 1년에 한 진짜 10번 이상 간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데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 가서 했잖아요. 와이프가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 내역 써보기 귀찮은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카카오뱅크거든요. 정말 쉬운 거 아세요? 1분이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입출금 내역서 뽑는데 기간 설정하고 팩스 번호 입력하면 끝. 바로 가거든요. 바뀌었어요. 은행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큰일 아니고서는 은행 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톨게이트 아줌마들 많이 없어졌죠. 이게 정말 이 서부산 톨게이트인데 톨게이트 바뀌고 지금 부산에서 대구 가시는 길 보면 부산 대구 고속도로가 거기 가면 톨게이트 자체가 없어졌어요. 완전 넓은 이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제 입출금되는 시스템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설 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사람의 인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나타난 뉴스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중환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가장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 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식음료비 60만 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 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 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 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 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 원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특별하게 좀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김 과장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낭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80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빚을 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 주시는 분을 이제 뭐 우리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드신 분들이 저희가 폐지를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연봉 아까 월 500일 했으니까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분이 지금 자기 생활에서 40%를 저축하지 않으면 폐지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활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급여가 많이 오른 대신에 우리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전에 80년대에는 뭐 테이크아웃 커피 드셨나요? 안 드셨죠? 지금 한 잔씩은 다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생활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활 수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바꾸려 해도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이 생활 수준이라는 게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는 우리 나중에 미래 수익 없이 30년을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호텔업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 누군가요? 힐튼 호텔이죠. 힐튼 호텔이 이때까지 호텔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그걸 역전한 데가 어딘 줄 아시나요?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집 하나 없이 숙박업을 경영하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 가치가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옛날 자료거든요. 지금 훨씬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100조가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올라가게 됐고 지금 서울에는 타다라는 거 엄청 많이 타시거든요. 타다 아시는가요? 카니발 차에 승합에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건데 택시 정원이 몇 명인가요? 4명이죠. 4명이상 못 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5명일 때 있죠. 그럼 뭐 찢어서 타야 되잖아요. 3명, 2명. 아니면 택시 아저씨한테 몰래 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타긴 하는데 타다를 신청하면 택시비보다 싸요. 택시비보다 싼데 5명 이상이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타다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은 타다가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타다라는 차를 진짜 자주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가 뭔지 아시나요? 우버랑 에어비앤비만 예를 들어보면 필요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가 필요한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어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뉴스킨이 지금 그런 일이에요.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와 우리 제품을 팔려고 하는 우리 뉴스킨 본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자체가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앱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앱들을 만들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킨 회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소득의 50% 미만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향후 2050년 되면 꼴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본인의 봉급의 40% 저축하고 계신가요? 저축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국민연금을 예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계속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에 국민연금을 지출하고 계시는 분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그 대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2040년보다 더 빨라지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국민연금을 계속 넣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식 세대는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겠죠. 그럼 계속 우리 자식 세대한테는 악순환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답니다.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기업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건희가 얘기를 했고, 지금 아시죠? 삼성에서 바이오 회사 나온 거,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 회사 나왔거든요.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삼성, LG, SK, CJ는 미래 먹거리 전쟁 중이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고령화 사회가 일어났을 때 나이 드신 분들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고심들을 하고 있고, 그 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태어난 애기들은 142세까지 산답니다. 이거 타임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거짓말이 아니죠. 지금 보험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보험 만기가 80세였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보험 들려면 다 몇 세 만기 들고 오시나요? 100세 만기 들고 옵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만에 20년이 올랐어요. 물론 그 80세까지 올리는데도 오래 걸렸겠지만, 근데 140세 얘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 140세 만기가 안 나오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120살까지 했는데 100살까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제활동기를 지금 60세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빨라졌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70살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뭐 투잡을 하든 나이가 들어서 뭐 다른 일을 한 데서 70살까지 제가 농력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남은 30년 소득 없이 사실 준비되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대안이 없다면 대안을 찾아보셔야 되고 한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5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타입 1부터 타입 5의 삶이 있는데, 타입 1의 삶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타입 1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가요? 전문직이나 사업가들, 의사라든지 변호사들 같은 부분들은 자기 시간당 페이가 높죠. 시간당 페이가 높아서 많은 시간을 일하면 연봉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대신 그분들은 시간이 있나요? 시간 없이 일하거든요. 그 김앤장 아시죠? 로펌 김앤장. 김앤장이 들어가면, 제 친구 중에 김앤장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볼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그 수수료건이 엄청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그거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시간 없이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입 2의 삶은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부들이라든지 실업자, 돈은 없지만 시간이 계속 많은 거죠. 그리고 타입 3의 삶이 있는데 대부분의 삶이 타입 3의 삶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직장인들, 자영업자, 돈도 없고 시간 없거든요. 제가 장사할 때 진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타입 4의 삶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타입 1의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뭐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한 60, 70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다리가 아픈 거지. 어깨가 아픈 거죠. 친구들이랑 공치러 갔는데 친구들은 막 18월까지 갔는데 저는 나이 많아서 그만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타입 5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만 건강하고 이쁘고 행복하고 친구도 많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신 이 공간이, 뉴스킨이라는 공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분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남성인의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피아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조명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풍경을 꼬집었다. 요 영상에 보시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하겠다고. 앞에 좋은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한테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하고 했다고 했을 때, 청중들은 야유를 보냈을 때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래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난 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한번 좋으실 거예요. 그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야유를 보내겠죠. 뉴스킨 네트워크 시작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반대하시죠. 주위에서 반대하신 분 정말 많을 게, 어떤 분들이 반대하시나요? 그렇죠. 친구, 가족, 친척, 동네 남아돈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그런 분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왜 반대를 할까요? 사랑해서 반대해요. 내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조금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편익견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리는 거. 사랑 때문에 말리는 거고, 친구랑 친척, 옆에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는 왜 말리는 줄 아시나요?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들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고 이 사람 성공할까봐 말려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나랑 같이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까봐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 추천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추천하실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요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트럼프,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이런 우리나라에는 경제학 박사 중에 유명했던 이영건 박사님, 이런 분들, 경제학으로 밝으신 분들이 추천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나요? 이런 분들한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책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 거는 유통의 구조예요. 하나의 유통의 구조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죠.
생산자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총판을 통해서 도매를 통해서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딱 가면 소비자가가 1,000원인 거죠. 200원짜리에 800원이 유통비였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홈쇼핑이 생기면서 200원짜리를 만들어내면 그 유통이 줄면서 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비가 줄면서 소비자한테 가는 금액이 줄었던 거예요. 600원의 유통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직거래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생하면서 200원에서 제품을 400원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원료를 더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제품이 나오고요? 하이 퀄리티의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퀄리티의 제품을 직거래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비를 줄여가지고 소비자한테 싼 가격에 드리겠다라는 거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똑같이 800원에 사지만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주위의 친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전에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들어왔고 그때 아메이와 뉴스킨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야겠다. 아메이나 뉴스킨 같은 전통 네트워크 회사들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때 당시 꼼수 부렸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내구성 위주의 단일 제품이에요. 옥장판 아시죠? 참 유행했잖아요. 고장나지라나 막 10년씩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팔았다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지만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재 제품이에요. 계속해서 제품을 쓸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가입을 못했단 말이죠. 옥장판 하나 사지 않으면 회원가입 시켜주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뭐 지마켓 가입하듯이 가입하시면 되고 광매고 없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사람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징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입 습관을 바꾸는 일인 거죠. 맨날 우리가 안 좋은 제품들을 마트에 가서 사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제일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어플이라든지 뉴스킨 어플을 깔아드려서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습관을 바꿔드리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사용 방법을 바꿔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환불이 안 됐죠. 다른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은 환불이 안 됩니다. 샀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비닐봉지 뜯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은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품 뜯고 쓰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와서 내가 문제가 생긴 거 증명만 해내면 바로 다 환불해 줍니다. 100% 환불이고 이때까지 100% 환불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알아보시면 되고 당연히 사재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도 남지 않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확천금 벌 수 있겠다라고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그냥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제로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본질 자체가 네트를 구성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물통 수익과 시스템 수입이 있는데 다들 열심히 사시죠. 정말 물통 열심히 기어서 이러잖아요. 저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물통을 떠다 날랐거든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에 저희 참치집 했거든요. 참치집을 막 프랜차이즈 해버려요. 자기는 일 안 하고 그 참치집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부자예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 물통을 이고 나르지만 누군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수익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사업이고 다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는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일 중에 4가지 직종 안에 다 그 일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 안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이 4가지 항목의 모든 직업들이 다 들어간다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전 세계 95%의 인구가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라고 해요. 주위에 사업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전문 투자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있나요? 살펴보시면 정말 몇 명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직장 다니거나 장사하시는 분이실 거고 한 5%의 인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전 세계의 돈이 95%가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돈의 5%만 직장인들이랑 자영업자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건물
건물 있으신 분들 아시죠? 주위에 건물 있으신 분들 한 명씩 있죠. 그분들 건물 한 개만 들고 있나요? 뭐 2개, 3개씩 들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한 칸에 집도 못 구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것처럼 부자는 정말 부자고 이제 우리의 갭이 많이 벌어지고 된다라는 거죠. 신기한 건 은행 다녔던 제 와이프가 얘기해 준 말인데, 직장인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자영업자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합니다. 적금을 넣고. 그러면 그 돈 은행에서 누구 빌려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다 빌려줘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아, 우리가 돈 벌어다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돈 갖다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가장 주 업무가 뭐냐면 보험이랑 대출이거든요. 은행의 업무가 2가지밖에 없어요. 예금하고 적금 넣는 사람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돼요. 근데 보험 넣거나 그 대출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VIP석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 알겠고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회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에요.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회사가 지금 30년 20몇 년 됐거든요. 탄탄하게 아직까지도 재무 제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회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품이었어요. 제품을 알아보셔야 돼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제품 좋은 걸 지인들한테 권했는데 그 제품이 좋지 않다 하면 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내한테 주는 커미션,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제품을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올바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회사 제품 보상을 보셔야 됩니다. 회사는 아까 보셨고, 제품인데 저희 제품은 이러한 곳들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국립 영장구 센터에서, 국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미국에서 운영한 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미국 국립 연구센터를 30년대 연구 데이터를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만 독점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고, 나머지 제품들도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데서 만들어내거든요.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시나요? 박사 1명에 연구원 3명 그리고 사업 부지만 있으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박사 1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냥 내가 다니던 대학 교수님, 박사학위 딴 분이잖아요. 그런 교수님 한 분에 그 교수님 실험실에 있는 석사학위 하시는 3분, 그 3분만 있으면 건강보조식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이러한 항노화 사업에서 우수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영상 자료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76마리의 리사스 원숭이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에는 평소 먹는 양대로, 다른 그룹엔 70%의 먹이만을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 식사를 해왔다. 같은 나이대지만 한눈에도 외견상 차이가 뚜렷하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국립영장류 센터예요. 미국에서 운영했던 센터라는 거죠. 사설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했던 그 기업을 우리가 인수해 왔어요. 이 원숭이들 한두 마리라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원숭이를 실험을 했고 30년간 이 노화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30년간 데이터 있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한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털이 다 빠졌어요. 정상 시기를 한 사람은 털이 다 빠졌고, 그리고 심지어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됐고,
여기서 칼로리 제한으로 한 이제 원숭이는 털도 보송보송하고 활동량 차이도 보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그만큼 노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그 요소를 발견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노화 유전자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에이지랑 사이언스입니다. 에이지랑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를 보통 유전자 하시면 뭐 우리가 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전자를 보는 그 유전자 맵이라는 데이터인데 우리 살을 잘라내서 아주 잘게 쪼갠 거를 여기다 넣으면 저렇게 유전자 데이터 맵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화 유전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위에 부분이 파란색을 띠고 밑부분이 진짜 노화 유전자는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활성 막 뛰어야 되는 유전자들 이렇게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유전자들 다 죽어버리고 나이가 든 노화 유전자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발견한 A랑 성분을 딱 투여하면 48분 뒤에 이렇게 젊었을 때 유전자로 바뀐다는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게 전 세계 그 논문에도 실렸고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거는 그 A랑 나왔을 때 CNN 뉴스에서 인터뷰한 건데 Someone from New Skin, and that's 보시면 Dr. Bassner. So 짧게 glad you're 보고 here this 가시죠. morning. So let's just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ell people what this product is. Well, this is a product based for the first time out of the source of aging. 여기서 중요한 게 유전자 차원에서 노화의 근본은 이제 차단을 했다. 유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법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CNN이라는 데서 노화를 차단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료가 나왔고 에이지랑이라는 제품을 지금 오픈돼 있거든요. 논문에 다 오픈돼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온리 원인 제품이에요. 우리 에이지랑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쪽에서 우리 지금 자문위원 뉴스킨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박사분들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강보조식품 만드는데 박사 한 명이면 된다고. 근데 저희는 이러한 박사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준이라는 거죠. 저희 칼주락시 박사가 세계 100대 명인에 들어가 있어요.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구피 임량을 개발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저분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삶이 없었다고 보셔야 되고 코지 나카사키치 이분은 그런 분인데 이분은 항산화라는 말을 지은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100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왜요? 그래 외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 얘기하면 우와 하실 거예요. 서울 강북 삼성병원 원장님께서 제 자문에 있어요. 신홍철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삼성병원이 어떤 병원인가요?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이죠. 거기 대표이신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고 할 때 이분한테 그 제품이 전해지고 논문 같은 게 가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자문위원 계시고 이분의 사인이 없으면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박사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몸인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좀 더럽긴 하지만 왜 넣냐면 제품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군대를 전역할 때 당시에 5만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리고 면역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20살 군대 가기 전까지 면역력이 좋았어요. 아무 병이 없었거든요. 뭐 복숭아 알러지도 없었고 알러지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막 그 휴지 꽂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응급실 한 3번 정도 실려갑니다. 제가 번데기를 종이컵에 가면 번데기 종이컵에 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 마실 정도 번데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번데기 3알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요. 저는 몰랐어요. 면역이 떨어지고 난 뒤에 고단백 알러지가 생긴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와이프랑 연애할 때 연산동에 이문세 포차 아시나요? 아시죠? 다들 술 좋아하시네. 거기 가면 새우를 튀겨줘요. 껍데기를. 저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 얼마나 좋아했냐면 소희한테 살 주고 제가 껍데기만 먹었으니까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 껍데기 먹고 음식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각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응급실을 3번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술만 먹으면 알러지가 올라오고 환경이 변하면 알러지가 올라오고 좀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희 사장이 저한테 레이신 X라는 제품을 전달을 했고 지금 뉴스 스팬이랑 한 2년 정도를 지금은 한 5년 정도 먹었죠. 2년 정도 먹었을 때 모든 알러지가 없어집니다. 저 한절기 때도 콧물 안 흘리고요. 이제 휴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자유로워지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술 먹어도 상관없고 번데기고 고단백이고 다 지금 먹거든요. 그만큼 제품력이 좋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고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품을 우리 단일 제품으로도 사업하실 수 있죠. 유서스푼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에이지랑 미로만 사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TR9 키로만으로도 사업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일 제품이라도 엄청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갈바닉으로 사업 안 하시나요? 다 하시죠. 그만큼 예전에 나왔던 제품 하나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로비브 영상인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업의 기회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회사만 따라간다면 우리 사업하는데 정말 발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가 뭐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죠. 실내에서 작물을 키워내는 우리가 옛날 밭에서 식물을 채집하면 그 성분들이 균일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날은 햇볕이 많이 쬐고 그러다 보면 토마토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에 같은 성분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을 주어주고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내에서 작물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저희 뉴스캔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저희가 사서 우리가 독점을 하게 됐고 지금 완성되어 있는 회사를 샀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마케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네트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보상을 줄까라는 회사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뉴스킨의 비전이 예전에 이거였어요. 동종업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커미션을 많이 주는 회사가 되겠다였는데 그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주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 미국 회사는 말을 실수를 하면 큰일 나요. 바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소송이 걸린 적 없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보상을 설명해 주면 모든 유통에는 뭐가 있나요?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리점을 분양하는 본사가 있겠죠. 우리가 백다방을 예를 들면 커피를 드시고 싶은 소비자가 있어요. 커피를 사 먹어야 유통이 되겠죠. 그리고 커피를 파는 백다방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보통 대리점 되면 대리점을 차리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3억 이상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하는 본사가 있겠죠. 백종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백종원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로얄티로 수익을 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백종원이 만든 백다방, 그다음 백비어 뭐 이런 많은 프랜차이즈를 잇는 이유가 그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일부를 자기가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고, 백종원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회사에서 더본코리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1,000억이 넘어가요. 근데 한 가게당 얼마를 받는 줄 아시나요?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 3%에서 5%의 노열티를 받거든요. 근데 백종원은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시나요? 한 가게당 100만 원만 받아요. 장사가 잘 돼도 100만 원, 장사가 안 돼도 100만 원. 한 가게당 100만 원을 받고 있고, 전국의 프랜차이즈에서 100만 원씩 받은 게 1년에 1,000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뉴스킨도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 같은 대리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억이라는 돈이 드나요? 저희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대신 매니아 소비자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을 주겠다. 너무 쉽지 않나요? 내가 백다방에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피를 많이 팔면 되죠. 근데 만약에 뉴스킨에서 제가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매니아 소비자를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대리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백종원이 어떻게 돈을 버나요? 아까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번다고 했죠. 뉴스킨도 똑같거든요.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내가 대리점이 되는데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하우가 쌓였어. 그럼 그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대리점이 됐을 때 그 대리점에 대한 수익의 로열티 5%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백다방을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백다방 프랜차이즈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판권이 없으니까. 근데 뉴스킨에서는 대리점이 되는 순간 판권을 획득할 수 있고 바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보상은 오늘 초대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신다면 자세한 보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성장합니다. 무조건 프랜차이즈 나기 때문에 꼭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저도 혼자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에 제주도, 서울 이런 식의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년 반 동안 저랑 와이프 둘이서 혼자서 사업을 하다가 2년 반 뒤에 딱 나왔던 저희 파트너들이에요. 2명이 나오는데 2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진짜 저희 둘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2년 반 만에 파트너 2명이 나왔고, 옛날에 2016년도 겉더블 워크숍인가 뭐 하는 워크숍에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이고, 그해 다음에 1년 동안 이분들이와 저와 같이 프랜차이즈 한 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80명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 거거든요.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신다면 지금 스폰서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도전해 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100평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다들 대답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하겠죠.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싶으면 타고 싶냐고 물어보면 타고 싶다고 하겠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뭐냐고 하면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나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 돼.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없죠. 꼭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가 선택한 그 도구에 한계에 있어서 꿈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꿈을 설정을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에 충실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충실해서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충실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이 힘들다고 해요.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힘든데, 목표가 없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삶의 질이 다른 것을 선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을 만난 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